일단 여러분의 그 EBS 개념 완성 문제에서 첫 번째 일단 208부터 209까지 답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미리 채점을 매운 친구 있을 수 있겠지만 208쪽에 1번은 답 4번이에요.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답 4번 아들이구나. 아빠가 미매 정상 여자 아이가 태어날 때 미맹은 아들의 확률 2분의 1 곱하기 미맹이면 TT 정상 여자. 아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봐보자. 4번 같은 경우 4번에 아빠가 미맹이면 미맹은 확실히 열성이니까 그죠? 소문자 T 소문자 T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여자인 정상 미맹인 아버지가 미맹 미안하다 문장을 잘못 끊었네. 아버지가 미맹인 정상 여자까지를 끊어야죠. 그럼 아버지가 미맹인 정상 여자의 유전자형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대문자 T, 소문자 T. 그죠? 아빠가 소문자 T, 소문자 T니까 아빠에게 무조건 얘를 주겠죠. 아빠가 이 딸한테. 근데 겉으로 표현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대문자 T, 소문자 T라는 얘기죠. 이런 여자와 미맹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맹의 확률로 맞죠? 태어난 아이가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미맹인 아들일 확률.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1이야. 미맹인 확률이. 그지? 근데 딸일지 아들일지 추가적인 확률이 2분의 1이 더 있죠. 아들이면서 미맹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얼마야? 25%. 그죠? 답 3번이 답이네. 그쵸? 3번이 답이에요. 3번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인 25%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실 수 있어야 되고 5번에 옳은 걸 물어봤어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5번 기억 디귿. 6번에 5번. 자, 7번에 3번.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쪽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8번 유전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보기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자, 기억 왜 틀리냐면 중간 유전은 중간 유전은 우리 분고색 꽃색깔 유전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난가요? 분고색 꽃색깔 유전. 자, 중간 유전의 경우는 뭐다? 하얀색이랑 빨간색. 네, 흰 꽃하고 붉은색 꽃을 결혼시켰는데 자, 붉은색 꽃 레드, 흰색 꽃 화이트 둘을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레드와 화이트를 물려받았거든? 레드와 화이트가 두 개가 동시에 발현돼서 분홍으로 나타나죠. 분홍색. 두 개가 공동으로 발현되는 공동우성이고, 공동우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최근 일이고, 여러분 중학교 때 거의 그냥 중간 유전, 우열의 관계가 불완전해서 둘 다가 동시에 발현돼서 중간의 표현이 나오는 분홍색.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얘나 같은 표현이야. 근데 얘는 한 쌍이, 한 형질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한 형질, 한 쌍에게서 하나의 표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랑 비교되는 다인자 유전은 뭐야?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죠. 여러 쌍이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얘도 있고 동시에 얘도 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얘도 있어서 이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우열관계도 또 없거든. 우열관계도 없어. 얘들 사이에서 누적된 대문자의 수, 소문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게 이게 다인자. 여러 쌍. 여기는 한 쌍이. 그죠? 그래서 다인자라고 하면 안 돼.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 안에 있는 게 중간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땡, 니은 디귿이 맞아요. 오셨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중간 두 번째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그렇죠. 여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자, 들어오세요. 고생했어요. 네네. 성분이 되는. 섞을래. 이놈 시켜. 괜찮아? 네. 오케이. 네네네. 자, 더우면 저기 선풍기 틀어. 네. 너 쪽으로 틀면 돼. 자, 볼게요. 성도 덥냐? 괜찮냐? 춥냐? 추운 말해. 자, 9번. 자, 일란 쌍둥이에서 항상 같은 표현을 나타낸 형질에 대해서 일란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2번 혈액형이겠죠. 키랑 지문이랑 지능과 몸무게는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9쪽 채점 매고 있습니다. 풀어져 있어요, 경민씨? 208부터 217쪽까지 숙제였었어요. 깨끗합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후다닥 풀면서 답 한번 확인하세요. 너희 시험범이에요. 10번
O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아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A, B, O, C 혈액형의 표현형을 모두 나열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O형이 태어났으니까 아빠 O형, 엄마 B5형, 그래야 O형인 얘가 태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A, B, O, C 혈액형은 당연히 다음번에도 B5의 B형이나 O5의 O형이랑 태어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B형하고 O형이 반반 태어나니까 B형과 O형 이렇게 쓰면 돼요. 혈액형을 쓰세요 라고 하면 한글로 B형 또는 O형 이렇게 쓰면 맞겠죠. 맞죠?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러면 B5, O5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 단일인자와 다인자를 잘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된댔죠? 단일인자 유전 안에서도 우열의 관계가 명확한 유전도 있고 아까 분코색, 꽃색깔처럼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전도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유전에 맞다. 자,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에 하나다. 맞다. 복대립도 단일인자 유전 중에 하나야. 왜? 한 개체. 한 명 한 명의 개체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딱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전체를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뭐 IA, 뭐 IP, 뭐 I 이렇게로 세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명 한 명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진 않아. 한 명 한 명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아서 두 개만 갖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전체의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세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3개, 한 개체의 몸 안에는 항상 대립 유전자 2개. 자, 그래서 복대립은 단일인자 중에 하나고 유전자형이 3개일 때, 유전자형이 3가지일 때 표현형이 2가지인 경우가 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봐볼까? 유전자형이 3가지일 때 뭐 AA 서로 다르죠, 유전자형? 근데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의 표현형 붉은색, 너의 표현형 분홍색, 너의 표현형 흰색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아까 내가 그 전에 문제에서 단일인자 유전 안에 중간 유전 형태들이 품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맞죠? 중간 유전 형태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대립 유전자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이런 표현, 이러면 이런 표현형으로 각각 나온 형태들. 중간 유전도 오케이 한 쌍이에서 결정된 형태고 근데 그들이 우열관계가 명확하지만 않은 것뿐이고. 돼?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에요. 자, 12번.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다인자는 유전자가 한 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답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명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우열관계가 없으면서 대문자 수와 소문자 수 몇 개를 누적해서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형질의 발현에 환경의 영향도 받으며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으며 외부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서 표현형이 서로 달라지다 보니 키처럼 몸무게처럼 그죠? 브로드한 정규 분포 곡선처럼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유전자가 한 개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13번 가와 나는 정교생을 대상으로 피부색과 미맹에 대한 형질의 확생수를 조사하여 나타난 거다. 자, 가는 정규 분포 곡선을 보이네요. 무슨 유전? 다인자 유전. 나는 미맹이거나 정상이거나 표현형이 딱 2개죠. 그것도 정상이 3만큼, 미맹이 1만큼의 3대1의 분리비로 나오고 있는 형태로 보여요. 약간. 그래서 가는 다인자, 나는 단일인자 유전. 따라서 기억, 니은 틀리고 디귿이 맞고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자, 14번 정록생명이다 나와 있어요. 정록생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정보를 중3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여러분이 알고 외워서 알고 있어요. 정록생명. 오케이, 정록생명입니다. 그러면 정상인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서 지금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고 그죠? 그럼 여기 엄마 아빠가 정상 표현인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생명이. 그죠? 근데 여기 정상이에요. 넌 3번, 넌 4번. 그죠? 넌 이렇게. 자, 그럼 이 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1번부터 4번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정록생명이라고 했고 이게 너무 쉽다. 남자가 그죠? 남자는 좀 쉬워. 생명 특히 X 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 남자는 표현형이 유전자형도 알려주죠. 넌 정상이니까 XY, 너도 정상이니까 XY, 너는 생명이라면 X'Y. 그쵸? 그럼 이 X'은 누가 줬어? 엄마가 줬어. 근데 엄마가 겉으로 정상이잖아. 그러면 X 프라임, 그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신 문제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지적했는지에 따라서 좀 뭐 약간 꼬투리 파는 학교 선생님은 야
정상이 맨 앞에 놔야 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x 프라임 x라고 해도 잡종으로 표현되는 거 보인자 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보인자. 여기 얘는 아빠부터 무조건 얘를 하나 물려받아. 그죠? x. 근데 엄마한테 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쟤를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전자형을 단언하기는 어렵네. 그지? 맨 마지막 거에 해당하는 얘는 근데 어차피 보기엔 뭐 차단해라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얘는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1번, 2번, 3번, 4번 다 맞았나요? 이 정도는 맞읍시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자, 넘겨. 자, 이제 실력 형성 문제. 실력 형성 문제부터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뒤쪽에는 210, 6부터 7까지만 좀 막혔을 것 같아. 나머지 건 좀 다 맞았으면 좋겠어. 일단 답만 먼저 불러볼게. 1번부터 5번까지 답만 먼저 부르고 틀린 거 위주로만 설명하자. 설명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자, 1번에 2번. 가계도 조사예요. 자, 2번에 PTC 미맹이죠. 그러면 쓴맛을 느끼는 대문자 T, 쓴맛을 못 느끼는 소문자 T면 A부터 C까지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쓴맛을 느끼고 못 느끼는 미맹이니까 너 소문자 TT. 그죠? 그 다음에 너 T. 그러면 얘가 T니까 얘가 최소한 T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T. 맞죠? 그리고 A와 B와 C를 했고 D는 당연히 겉으로 정상인데 얘가 몰빵해서 주진 않잖아. 얘가 소문자 T를 주면 얘도 대문자 T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정상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유전자형 다 찾을 수 있을 거고요. 2번 문제. 자, 3번. 귓볼의 가계도입니다. 귓볼에 대한 배경 정보를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알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갑툭튀가 있으니까. 갑툭튀 형질이 우성이다, 열성이다. 갑툭튀가 열성 형질이다. 그죠? 갑툭튀가 열성 형질이고 엄마 아빠로부터 안 닮은 부착형이 열성 형질이다. 분리형에 대해서. 그죠? 그럼 부착형이 열성인데 부착형을 분리형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너가 열성이거든? 그지? 그럼 너가 열성이야. 그러면 이 열성인 건 별개로 그게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찾아야지. 그지? 그러면 성에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X형 색채 위에 있다라고 하자. 왜? Y를 따라 유전된다라는 건 논리가 안 맞아. 왜? 남자도 나오지만 여자도 나왔기 때문에 Y를 따라 유전되는 건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너를 X'으로 가정해놓으면 논리가 안 맞는 게 여기가 안 맞죠. 아빠도 X'을 이 딸에게 하나 줘야 얘가 태어날 건데. 그쵸? 논리가 안 맞으니까 너는 X가 아니구나. Y도 아니고 X도 아니구나. 그럼 상이구나. 그럼 잡종으로 쓰구나. 그죠? 여기서 어떤 유전자형을 쓰라고 하는 건 안 나왔었으니까 그냥 임의로 내가 잡고 싶은 걸로 잡을게. 댐자이, 솜자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댐자이, 솜자이야. 잡종. 그리고 너는 솜자이. 너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몰라. 겉으로 정상. 이 밑에 자식을 알아야 확실히 유전자형을 단언할 수 있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자, 위활관계를 판단하고 누구 때문에? 갑툭튀에 의해서 얘가 태어났으니까. 부착형이 열성,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이 아이가 귓볼이 분리형일 귓볼일 확률 물어봤어요. 자, 엄마 아빠에서 지금 3명의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3명의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다음번 한 명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에서 하나씩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확률이 아니고요. 항상 엄마 아빠 몸에서 세시세포들이 늘 똑같은 비율로 두 종류로 서로 만들어지니까 분리형인 자식이 태어날 확률 얼마? 4분의 3. 여러분이 교육과정에 3학년 2학기 거를 잘 하셨다면 분리형 4분의 3 알아내실 수 있어요. 그쵸? 75%. 거기 아까 추가로 뭐 분리형인 자식의 확률, 분리형이면서 아들의 확률 물어봤다 그러면 추가로 2분의 1 더 곱해주는 거죠. 상념 색채 유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별에 대한 것들을 만약 물어봤다 하면 2분의 1을 추가로 더 곱해줘서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아셔야 돼. 아들이면서 분리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분리형인 확률의 아들, 딸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더라. 근데 X형 색채 유전은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안 돼. 엑스레이라고 하는 생명 유전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한정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일단 3번. 5번 답은 3번. 오케이. 4번 3, 5번도 3.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점점 시험 대비가 가갑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9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 뭐 이제 지금 뭐 문풀하고 같이 듣는 고2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풀 시간에 수능 기출의 미래에 있는 유전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어요. 지금 거의 그 DNA 상대량 문제, 세포 분열 문제도 야금야금 조금 순서를 나눠서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기미의 유전 문제를 아마 여러분이 살짝 뒷페이지를 보셨다면 이걸 내가 풀 수 있다. 거의 고킬러 문항들, 상 수준의 문제들만 많이 모여있거든요. 지금 그 세포 분열에 있는 문제처럼 거의 그냥 모든 유형을 다 싸잡아서 넣는 거고
이게 난이도 수준으로 섹션이 나눠져 있는 형태도 아니야. 근데 결국 그 정도의 수준을 고킬러 문항을 여러분이 고3 수능 수준으로까지는 준비를 하시긴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한 문제로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나눠졌던 지난주 거 프린트도 풀고 확인하고 2점짜리 문제도 좀 할 거야. 경민아 지난주 거 프린트 갖고 왔니? 가방에 한번 봐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번 좀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얘기해라. 자, 6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보자. 있나봐. 아닌가? 내가 일단 싹 봐볼게. 두 종류 있지. 수기미에서 나가는 수능 7시 타임에 있는 것도 있고 4시 반 타임에 있는 거 있으니까 살짝 옆에다가 또 봐. 자, 일단 6번. 어느 집안에 A교식 가게 됩니다.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A형일 확률 가는 B5. 그죠? 나는 A5겠죠. 그죠? 그러면 B5와 A5 사이에서 태어날 A형일 확률 4분의 1. 그죠? 25%. 자, 다음 7번. 멘델 유전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봅시다. 두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더라. 두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더라. 두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게 멘델 유전이었나? 멘델은 거의 독립된 상태들 거까지만 판단할 수 있었어. 독립 법칙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하나의 염색체에 서로 다른 유전자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건 멘델 이후에 후배 과학자들이 알아내진 연관 유전이지 이 기억 설명은 연관 유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땡. 연관 유전 형태도 있긴 있지만 멘델 당시에는 연관 유전은 몰랐어. 자, 니은 맞죠? 부모에게 없던 형들이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표현형으로만 따져봤을 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그 집안 자식 맞다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부모로부터 중간 피부색을 갖는 자녀가 태어난다. 이건 멘델 이후에 알아낸 다인자 유전이겠죠. 오케이? 이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멘델이 알아낸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니은 혼자만 맞아요. 오케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뭐가 있어? 기본 유전 양상, 우열의 원리. 한 쌍의 대림전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라. 우열 원리, 그 다음 또 뭐 있어? 분리 법칙. 감수 분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감수 분열 과정. 그 다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각각 있었던 각각의 염색체 둥글면서 황색인 거. 그들이 혼자 갈 때와 똑같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같이 유전시키더라도 같이 잘 가더라. 독립유전. 이렇게 세 가지가 멘델 유전이에요. 자, 8번. 그림의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일란 쌍둥이랑 이란 쌍둥이 유치를 올려로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이 맞아요. 답은 5번. 자, 9번. 남성의 A형 혈액을 갖는 여성. 어떤 남성이 A형 혈액을 갖는 여성과 결혼하여 뜨르르 됐어요. A형을 갖는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남성의 혈액형을 물어봤네요. 이 남성의 혈액형은 뭐였겠어요? 여성이 A5였고 남성이 B5였기 때문에 A형, B형, AB 형, O형이 다 태어났겠죠. 그죠? 그럼 B5 타입은 어떻게 있다? 이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염색체 위에 B란 유전자와 O란 유전자.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BB일 수는 없어요. BB면 혈액형 4개가 다 태어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2번처럼 왜 안 되냐? 2번처럼의 그림은 서로 다른 위치 있죠. 동원체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B에 있는데 여기에 있던 대림전자가 이쪽에 있잖아. O가. 완전 달라서 그래도 틀린 거야.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 위에 B와 O가 같이 있을 수 없어. 항상 디테일 챙겨.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육과정을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면 얘가 IP 유전자야. IP 유전자. 실제는 여기는 I 유전자, O 유전자는 I로 표현하고 소문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 얘와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10번의 답은 일단 5번, 11번은 50%. 맞았나요? 맞았어요? 생명이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보다 복잡한 걸 만나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뒤쪽 212쪽부터 213쪽으로 가봅시다. 자, 212쪽에 12번 A교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인데 O형이 나왔어. A형하고 B형이야. A5와 B5겠네. A형하고 B형이 결혼했는데 O형도 태어나려면 그럼 기억 맞죠? 1의 표현형은 A, B형은 A와 B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적용되지 않죠. 항상 부정어가 나왔다고 해서 넌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부정어도 맞는 말이야. 그치? A와 B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어.
A와 O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있고 B와 O 사이에서도 우열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종합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틀리죠? B형의 표현형은 B형 표현형은 O형 표현형에 대해서 열성이 나죠. B형은 더 우성이야. O가 열성이야. 제일 마지막이니까. 3과 4가 3이 4와 같은 혈액형을 갖는 그러면 3의 유전자형은 뭐야? A형인데 여기서 태어난 A형이니까 AO 타입밖에 안 되지. 그래서 3이 4와 같은 혈액형을 갖는 4가 O형이야. 그죠? O. 그러면 딱 두 개 나오네. A형하고 O형. 맞죠?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 태어나면 A5 타입과 O 타입. 그래서 I가 O형의 확률은 0.5. 여기서는 분수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하죠. 2분의 1. 그죠? 0.5야 되는데 0.2라고 했으니까 땡. 답은 1번만. 자, 미맹에 대한 어느 집안이다. 미맹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을 한 가지로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한 가지로 유전자형을 다 확정할 수 있는 사람. 유전자형이 명확한 사람 물어봤어. 엄마 아빠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해. 잡종이야. 그지? 나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현할래. 그죠? 대문자리 미맹을 결정하는 정사. 소문자리 미맹 유전자. 그죠? 엄마 아빠를 안다는 갑툭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5번하고 6번이 얘는 소문자야 소문자. 그쵸? 근데 여기서 태어난 자식 3번과 4번은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 못해요. 그죠? 이 둘은 이거일 수도 있고 왜? 겉으로 정상이니까 이거일 수도 있어. 이 둘의 밑에 자식을 통해 확정을 해내야 되는 거지. 너의 유전자형을 겉으로는 정상이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얘네 둘 확정할 수 있고 얘네 둘 확정할 수 있어요. 걔는 잘 찾아. 그래서 1, 2는 확정할 수 있고 3, 4는 1, 2는 확정할 수 있고 5, 6도 확정할 수 있는데 3, 4는 몰라. 자 14번 어느 집안 ABOC 혈액형 가계도인데요. 이 ABOC 혈액형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이형 접합성으로. 자, 이형 접합성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 뭐였어? 경민아, 이형 접합성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형 접합성, 동형 접합성 이런 키워드 많이 나오거든. 문제 풀 때 수기미 풀 때도 나와. 그래, 이형 접합성이 다르기야. 잡종. 동형 접합성은 순종. 네. 그래서 동형은 같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게 똑같은 넌 순종 타입. 순종을 말하는 거고 너가 잡종이야. 그죠? 예전에는 이것까지 나왔어. 너를 헤테로라고 하고 혹시 진짜 교육과정이 거의 6차 교육과정에 머물러 계시는 내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헤테로라고 하고 서로 같은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똑같은 정보를 받은 경우는 호모라고 해, 호모. 옛날 꽃날이는 옛날 6차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알았나? 요즘은 그래도 요 정도 수준까지 나와. 요 정도까지. 순종 잡종이랑 요 정도까지. 요건 많이 안 나온 편이야. 헤테로, 호모.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또 짬밥에 따라서 혼자 또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한다 할 수 있으니까 알려줘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BOC 혈액형에서 대립 유전자를 E형 접합성으로 갖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2형. 자, A형이고 O형인데 O형이래. 일단 O형은 E형 접합성인가? O형은 동형이죠. 여기서 A형이 태어났고 B형이 태어났는데 이 둘이 결혼해서 O형이 태어났대. 그러면 너가 A5여야지만 가능하고 너가 B5여야지만 가능하겠지. 5가. 그죠? 그리고 너가 A5가 됐다는 건 저 A가 그지? A 타입이거나 아니면 A5 타입이거나 라고 봤을 때 여기 O형이 태어나려면 쟤가 A5여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맞지? 너 E형 맞죠? 너도 E형 맞죠? 그죠? B형인 너도 E형 접합성 그쵸? 그 다음 AB형도 당연히 E형 접합성이죠? 서로 달라요. AB형하고 B형이 결혼해서 B형도 태어났고 여기 A형도 태어났대. 근데 이 A형이 태어나려면 너가 B5여서 이렇게 만난 A형이 태어나겠지. 그쵸? 그래서 너도 A5 타입 E형 접합성. 그리고 이 A형이 A형하고 결혼해서 그치? 이 집안은 미치겠다. 엄마 아빠를 거의 혈액형 타입이 안 닮았네. A형 결혼했는데 O형이 태어났네. 그죠? O형은 약간 A형과 좀 달라요. A형은 되게 약간 조십성이 많고 물론 혈액형이 모든 사람의 성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혈액형이 딱 4개밖에 없잖아. 혈액형은 거의 그냥 동양에서 좋아하는 그냥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죠. 사회학 통념적으로. 옛날에는 MBTI 나오기 전에는 정말 많이 놀렸어. 요즘은 MBTI 때문에 많이 그냥 너 T야? 씨발 T야? 막 이렇게 나오고 예, T야? 뭐 이렇게 F야? 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지? 우리 때는 나 때는 거의 너 AB형이라고? 진짜 싸가지 없어 막 이런 그죠? 막 너 O형이야?
이해할 수 없어 막 이렇게. A형 너 왜 이렇게 소심해? 너 B형이구나. 진짜 또래이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MBTI가 나오고 나서는 많이 묻혔죠. 그런 것처럼 그냥 네. 또 우리 워낙 이웃 사회를 좋아하는 그 한국의 특성상 뭔가 카테고리를 묻고 싶어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A형이고 너 A5형이어야 O형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형접합인 애들 다 골라보면 여기 이렇게 두고 있어. 야 7명. 그쵸? 이형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7명입니다. 14번 했고요. 15번. 다지증이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어떤 가계도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워밍업 하나씩 해주는 거죠. 모든 유전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만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다지증인데 엄마 아빠가 다지증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육손이야.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더 나은 거야. 근데 다지증이 그냥 단지증. 우리가 이제 10가지 손가락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단지증이거든요. 단지증에 대해서 다지증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 다지증 형질을 갖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뭐가 정상적인 어떤 정상 표현형이 태어났고 얘가 다지증이 결혼해갖고 이렇게 여기서 정상 표현형, 그리고 다지증 표현형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유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랬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 병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건지 열성으로 유전되는 건지 우열관계 찾고, 그리고 그게 상이 있는지 성이 있는지 찾아야 된댔죠. 우성일지 열성일지도 찾고. 됐죠? 오케이? 그럼 찾아봅시다. 엄마 아빠가 다지증인데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럼 그 정상이 갑툭튀죠. 이 입장에서 갑툭튀가 뭐랬어요? 열성이죠. 갑툭튀가 열성이니까 정상 표현형이 정상을 결정해주는 유전인자가 다지증을 결정하는 그 유전인자에 대해서는 열성입니다. 얘가 우성이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열은 찾았어. 이렇게 정상 표현형이 열성, 다지증이 우성. 자, 이건 찾았어. 그러면 거기에 우열관계를 짰고 거기에 추가로 X인지 Y인지 상인지를 찾는 거죠. Y에 있다면 남자에게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죠. Y 땡. 그죠? Y를 따라 유전되는 건 아니야.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너 땡. 자, 그러면 X를 따라 유전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인트는 X형 색체는 남자에게 하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X형 색체 위 다지증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아빠가 갖고 있었고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딸에게 하나를 줘. 무조건. 그러면 다지증을 하나를 가지고만 있어도 무조건 다지증이 발현되는 다지증이 우성인 거잖아. 여기서 병남, 병력, 논리가 안 맞죠? 그쵸? 병남, 병력, 논리가 안 맞아. 하나만 가져도 무조건 다지증이 표현돼야 돼. 우성 유전이니까 다지증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야? X형 색체 유전 아니구나, Y도 아니구나, 상이구나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그래서 다지증을 결정하는 걸 내가 대문자 A로 표현할게. 자, 여기서 대문자 T, 소문자 T로 표현하겠네. 다지증을 결정하는 게 대문자 T. 왜?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 T, 소문자 T를 열성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다지증을 결정하는 유전자, 너가 정상 표현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치? 그리고 상인 걸 찾아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너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고 소문자 T, 소문자 T일 때 나오는 거야. 정상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을 때여야지만 정상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정상 유전자를 갖도록 정상 표현되도록 태어났죠, 자식들이. 그죠? 그럼 여기는 다지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의 다지증 유전자를 갖고 있고 소문자 T를 하나, 정상 T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정상으로 나타난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아빠한테 이거 하나 받고 엄마한테 저거 하나 받아가지고 태어난 다지증인 거죠. 다 풀 수 있어야 돼. 우성 유전. 자, 그래서 기억님 디귿 봤을 때 기억 혼자 맞아요. 니은 틀려요. 왜? 성이 있지 않아요. 왜? 어디 포인트야? 이런 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해. 1번과 3번 포인트에서 찾았어. 1번과 3번에서 논리가 안 맞아. 3번인 딸이 정상인데 X형 색체 위 우성 다지증 유전이라면 논리가 안 맞아. 1번과 3번이. 그래서 어디가 논리가 안 맞는지 찾는 연습 하셔야 돼. 고1도. 자, 그 다음에 다지증에 대한 1의 유전자형과 4의 유전자형 서로 다르다. 이게 다르다. 1번과 4번은 다르다. 아니, 같다. 1번과 4번은 같다. 1번도 잡종, 그 다음에 4번도 잡종으로 같다. 됐죠? 근데 다 다른데, 같은데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땡.
1번만 답입니다. 자, 1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좀 졸라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16번 답은 3번입니다. 16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종 치면 와서 다시 213부터 217까지 풀어낼 거니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시고요. 숙제가 안 되신 분은 좀 숙제하셔도 되고요. 그죠? 저도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일단 쉬었다 합시다. 중전 부르고 올게요. 중전. 이어서 한번 해보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 17번부터 쭉 풀면 되죠. 20번까지.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216쪽에서부터 217쪽이 문제였을 거야. 자, 일단 17번. 생명이죠. 정보생명. 그러면 당연히 X염색체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 9번하고 10번을 물어봤는데 그 마지막 단 이후까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 이후에 자 도료면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9번과 10번은 딸이다 라고 정보를 줬고요. 이 그림 문제에서 9번과 10번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실제 일란성은 하나의 가지 줄기에서 쭉쭉 두 개가 나와야 되는 형태니까. 자, 정복생명이니까 1번이 아빠가 생명이었고 엄마는 정상인데 6번, 5번과 6번이 태어났어요. 아빠가 생명이고 그죠? X'(Y). 근데 이제 6번이 태어났는데 남자고요. 이쪽 집안에서 3번인데 여기서 태어난 누구? 7번. 생명이 여자. 얘하고 얘가 결혼했대요. 자, 남자는 쉽죠? 어떤 게? 생명이 아니면 넌 정상이야. 그죠? 여기서 몇 번 몇 번? 9번, 10번. 딸이 태어났대.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5가 보인자일 확률 물었어요. 5가 보인자일 확률. 얘는 100% 아닌가? 5가. 왜요? 아빠가 X'(Y니까. 그죠? X'을 이 5번에게 딸에게 무조건 하나 주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엄마가 XX일지. 그죠? XX'(Y'일지는 몰라. 그치? 그래서 XX나 XX'(Y'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아빠가 최소한 X'을 항상 주니까. 그지? 이거 이진 않을 거예요. X'이면 색깔이 칠해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빠가 이걸 주고 엄마가 둘 중에서 이걸 줬겠죠. 1%, 1%, 100%네 100%. 0.25가 아니라 100% 무조건. 왜? 겉으로 보이게 정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 5번을 몰라요 하면서 물어봤던 확률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 5번에 대한 색깔이 정상 표현이 아니면서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인자일 확률을 다 계산해라라고 한다면 엄마가 이 두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 확률 문제야. 근데 표현형이 정상으로 표현되어 나왔잖아. 그리고 아빠가 X' 무조건 주잖아. 그치? 그러면 아빠의 X'을 무조건 받은 보인자여야지만 이게 논리가 가능하겠지. 정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땡 0.25% 땡 기억 틀리고요. 자, 7은 3과 4로부터 정록 생명 대림 유전자를 하나하나씩 물려받았다. 맞는 말이죠? 아빠가 X'(Y'였을 거고 엄마는 X'(X'였을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받고 이거 하나 받았기 때문에 딸이 X'이 태어난 거일 거야. 그리고 8인 거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9번과 10번이 보인자 확률. 9번과 10번이 보인자 확률. 자, 딸이 태어났댔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딸들로 생각하시면 보인자 확률 딸들은 다 보인자인데? 그죠? 딸들은 다 보인자인데? 네, X, Y고 X'이니까. 0.25가 아니라 뭐예요? 9번과 10번이 보인자 확률은 거의 100%죠. 그죠? 그래서 땡! 니만 맞아요. 자, 18번 개념 문제. 개념 문제에 대한 답. 한 쌍이 대림 유전자에서 결정되고 한 쌍이고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으며 A, B, C이며 A는 B와 C에 대해서 B는 C에 대해서 즉 한 쌍이에서 결정되는데 세 가지 대림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데 A가 제일 세. 그 다음 B보다는 B가 그 다음이고 C가 맨 마지막이야. 그지? 한 쌍이네. 그러니까 A일 때도 A형, A, B일 때 A형, A, C일 때 A형, B, B일 때는 B형, B, C여도 B형. 그죠? B가 더 세니까. C, C일 때만 C형. 하나, 둘, 세 개의 표현형을 갖는 거죠. 이거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단위 문자이면서. 그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그리고 표현형은 하나, 둘, 세 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 셋 중에 1번만 맞아요. 기억만. 대립형들은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즉 표현형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 네,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거고요. 유전자형 A, B인 개체와 B, C인 개체에서 가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A, B인 개체와 B, C인 개체에서 가의 표현형은 다르죠. B, C는 B형, A, B는 A형. 그쵸? 틀려요. 그래서 디귿 땡 기억만 맞습니다. 자, 19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9번 문제.
어느 집안의 유전자형에 대한 유전병에 대한 가격보다 1의 유전병의 유전자형 2형 접합이다. 근데 이 유전병이 뭐에 대한 건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게 지금 우성으로 유전되는지 열성으로 유전되는 건지도 찾아야 되고 상이 있는지 성이 있는 건지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갑툭튀가 먼저 보이네요. 엄마 아빠가 정상 표현인데 유전병인 딸이 태어났어요. 그쵸? 유전병인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유전병이 열성 정상 표현형이 우성 맞죠? 그쵸? 갑툭튀니까 유전병이 그러면서 얘를 X형 색채로 가정해봅시다. X', X'. 그럼 아빠한테 하나 물려면 무조건 물려받아야 되죠. 근데 논리가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X 염색체 아니더라. 그죠? Y도 아니더라. 왜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로 표현하면 너가 이렇게 된 거고. 그쵸? 맞죠? 대문자, 소문자로만 할게.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얘가 태어났대. 둘이 결혼했대. 그래서 지금 누가? 여기 지금 2번인 남자. 그냥 이렇게 2번. 그죠? 이거 태어났어. 그럼 이렇게 태어나려면 그죠? 여기가 대문자, 소문자알이어서 이 둘이 결혼해서 소문자를 하나씩 물려받은 거죠. 이 정도 하셔야 돼. 그리고 얘와 얘는 유전자형 모르겠어. 그죠? 모르고 그리고 이 이가 얘가 얘라고 태어났어. 모를까? 알 수 있겠네. 여기하고 여기 집안에서 태어난 거니까 겉으로 보이기엔 정상 나타난 얘는 대문자알, 소문자알. 그죠? 너도 대문자알, 소문자알, 너도 대문자알, 소문자알.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도? 1번. 1번은, 자, 1번에 대한 정보. 1번의 유전자형 2형 접합이다라고 했죠? 1번의 유전자형 2형 접합. 그래? 2형 접합이라는 개념을 아냐, 모르냐 이거죠? 너도 잡종, 너도 잡종. 거기서 태어난 1번의 자손들에 대한 정보를 판단해라 이거죠. 기억 맞죠? 니은 맞죠? A가 유전병을 나타낼 확률은 얼마다? 유전병을 나타내려면 4분의 1 아닌가? 요거랑 결혼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했던 요거 네 가지 중에 요것만 유전병이니까 4분의 1 그죠? 2분의 1 4분의 1 0.25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그러지 말자 요 정도는 하자. 자, 그 다음에 가시면 마지막 20번 마지막 아닌데 20번 여기 그래 그나마 쉬운 문제 20번 어느 집안의 유전병 가계도입니다.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에 존재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상에. 정보를 착하게도 줬죠. 그리고 단 이유까지 정보도 다 중요해요. 이래 유전병 유전자는 동형접합성이다. 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자, 갑툭튀가 보이지 않는 형태니까 정보를 준 거죠. 그죠? 자, 여기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래 유전자형은 뭐다? 동형접합이다. 근데 얘가 어디 있다? 성에 있다 라고 정보를 줬죠. 그리고 얘가 동형이라.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성염색체 위에 정보가 있는데 동형이라고 했으니까 X'X'이지. 그죠? 그래서 X'을 유전병 유전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4번하고 그 다음 번호 모르는 얘는 여자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혼했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아마도 봐봐. 얘가 지금 얘로부터 물려받아서 남자니까 X'Y일 거야 무조건. 그죠? X'Y일 건데 여기서 X'을 하나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태어난 딸이 아빠한테 무조건 X'을 받잖아. 받아도 겉으로 정상으로 나왔잖아. 그 얘기는 X'이 유전병 유전자고 X가 그냥 정상 유전자인데 정상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하나만 받아도 정상으로 표현되는 거지 지금. 그지? 센 거야 정상이. 우선. 그죠? 정상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유전병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보다 우선. 맞죠? 오케이,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이거 하나 받아서. 자, 그럼 너는 그냥 무조건 XY 타입. 그죠? 그죠? 너도 XY 타입. 그죠? 그럼 너는 XX 프라임. 너도 XX 프라임. 무조건 포인적이야. 그다음 너는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죠? 여기는 모르겠어. 이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일 수도 있겠네. 그죠? 얘가 태어날 때. 자, 그렇다면 자 볼게요. 자, 유전병 형질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다. 유전병이 우성이 아니라 정상 표현형이 우성,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국어적 판단 잘해야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어요. 유전병 형질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얘기가 맞습니다. 3의 자녀들은 모두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유전병 대립 유전자에 대한 보인자다. 아니죠. 3의 자식들은 얘는 보인자지만 얘는 아니죠. 정상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땡. 그 다음 4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한 개 갖고 있다. 4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인자니까. 4번도 보인자고 4번의 동생도 보인자. 했죠? 자, 넘겨. 진짜 여기는
214쪽은 설명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23번하고 24번은 다인자 유전하면 설명했던 거라, 오늘 후딱 답만 부를게. 21번에 1번. 그죠? 22번은 몇 분의 몇? 2분의 1이죠? 오케이, 2분의 1이었어요. 자, 23번하고 24번은 풀었던 문제라 23번은 답 3번이고요. 24번은 4가지예요, 표현이요. 그쵸? 자, 25랑 26인데 26번 답만 먼저 할까요? 26번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다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 문제니까. 자, 그 다음 25번은 골라봐. 경민아, 네가 골라봐. 나 칠판 치는 동안에. 혹시 덜 풀어주신 분들은 오른쪽도 한번 보고 계셔. 25번이요? 네, 지금 25번 다 골라봐. 4번 맞아요.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정답. 자, 오른쪽 27번부터 답 한번 확인할게요. 28번은 수업시간에 같이 있어요. 다인사 안에서. 28번은 답 3번이고요. 27번은 철수랑 가족의 철수 가족과 영희 가족을 대상으로 정록 생명입니다. 영희가 X'X겠네. 왜냐면 아빠가 X'Y였으니까. 철수는 X'Y네. 그리고 철수랑 영희가 결혼을 했네. 자, 영희의 정록 생명 대리유전자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다. 맞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Y를 하나를 한정 짓고 엄마한테 X'를 받냐 그냥 X를 받냐, 그죠? 아들이 생명의 확률 2분의 1,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님도 맞고 기억도 맞습니다. 가계도에서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을 한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5명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철수 알 수 있고요, 영희 알 수 있고요, 영희의 아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수의 엄마도 알 수 있어요. X'X'이니까. 철수의 아빠도 알 수 있어요. 왜? 정상 표현형이니까.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할 수 있는데, 여기 엄마는 XX일지 또는 X'X'일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맞네요.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5번입니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29번 민수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수는 정록생명이래요. 여기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할머니는 정록생명에 대한 보인자다. 할머니, 민수. 선생님, 저요. 제 친구 손민수인데요. 여학생인데요. 자, 그때 안 돼. 여기서 지금 철수랑 영희는 대명사로 남자고 여자인 걸 알려줬는데, 근데 여기 민수는 성별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교 내신에서 애매한 용어를 나왔으면 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케이? 네, 이제 그래서 민수인데, 민수의 할머니, 민수는 남자인데, 민수는 정록생명이래요. X'Y. 민수의 할머니니까 어디 쪽이라 봐야 되냐면 아빠 쪽으로 하신 겁니다. 아빠 쪽.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친자를 안 써. 외할머니는 외자를 써. 뭐야, 그죠? 왜 이렇게 차를 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민수의 할머니라고 했으니까 아빠 쪽의 할머니는 정록생명에 대한 보인자예요. 보인자. 아빠는 보인자, 할머니는 보인자. 아빠 쪽은. 근데 자, 민수의 외할아버지가 정록생명이래. 민수의 외할아버지가 정록생명이래. 그러면 엄마는 보인자죠. 그죠? 엄마는 보인자고, 그 다음에 아빠에 대한 정보가 민수의 할머니가 보인자였고 아빠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록생명일지 아닐지 몰라요. 여기가 아빠잖아. 민수의 아빠. 그죠? 정확히 정보를 안 줬어요. 민수는 생명이다라고 줬지. 그지? 민수의 아빠가 반드시 생명일지 생명이 아닐지 여기서 주어진 정보로는 단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민수의 엄마는 정록생명 대인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가 태어난 거겠죠. 그죠? 민수의 엄마는 갖고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의 정록생명 대인전자는 누구로부터 배웠다? 할머니 쪽, 외할머니 쪽.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 쪽. 엄마로부터 받았고, 이 엄마가 받았던 게 민수의 외할아버지 쪽이겠네. 네, 알고 있는 정보가 외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민수의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할머니가 여기 친가 쪽이죠? 친가 쪽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외가 쪽에 해당하는 엄마 쪽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엄마가 받고 엄마로부터 민수한테 간 거죠.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다. 이 D가 맞다. 그래서 4번이다. 자, 이 D가 맞다. 30번 어느 집안의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자, 이렇게 친절한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안 나옵니다. 성에 있고, 그죠? 열성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청렴색체 있고 열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성이 있고 열성입니다. A고 그 다음에 얘가 열성이니까 X 프라임으로 일단 표현해 봅시다. 여기서 C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X 프라임 Y.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가 X 프라임 Y인데 여기 B가 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D가. X 프라임 Y인데 겉으로 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얘는 X 프라임 보인자죠? 얘로부터 하나 받아서. 그죠? 그래서 D를 알 수 있어요. D를. 그죠? D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를 알 수 있으니까 C와 D가 결혼해서 어떤 베이비가 태어나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 맞을까요? A에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X 염색체에 가지고 있다. A가 지금 성염색체라고 있고 열성 유전이라고 있고 이미 베이스 정보를 줬잖아요. 근데 A는 지금 겉으로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프라임을 안 갖고 있죠. 그쵸? 정상이에요. 정상. 그죠? 여기 정보를 줬으니까 그 정보함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돼. B의 유전병 대립 유전자의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B의 유전병 대립 유전자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B는 모른다. 그죠? 모른다. B는 결정할 수 없다. 왜요? 이 아빠로부터 이 딸이 XX 프라임이야. 그래서 아빠로부터 X 프라임을 받긴 했어. 근데 이 정상 X를 B로부터 받긴 할 건데 B가 정상 둘 다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보인자일지는 모른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CD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0.5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들일 때로 고정하고 딸일 때로 고정하고서 판단해 보면 돼요. 일단 보니까 그죠? 아들일 때를 고정하려면 X, Y를 한번 고정해놓고 X 거를 한번 계속 줘. 엄마 쪽 거에 X를 하나씩 줘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봐봐. 그러면 아들 중에서는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리고 딸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빠 X 프라임 하나를 고정해. 그리고 엄마 쪽 거를 하나하나씩 넘겨서 봐. 그럼 딸 중에서도 마찬가지. 보인자랑 생명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은 딸 중에서도 생명. 그죠? 아들 중에서도 생명이 나타난다고. 2분의 1이야.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아들 중에서 딸 중에서 각각 다 고여서 전체적으로 0.5보다 낮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넘겨. 216쪽에서부터 217쪽에서 여러분이 가장 질문을 할 만한 거, 물론 이제 숙제를 풀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숙제를 풀어오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 일단 답을 먼저 불러드릴 거고 설명 위주로 할게. 질문에 대한. 자, 일단 1번 답은 4번이에요. 채점 먼저 매봐. 풀어오신 분들. 1번 답 4번이고요. 자, 풀어줄 거 체크하고 있어요. 2번 답 2번 답 5번입니다. 3번 답 4번이고요. 네, 4번 답 3번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네. 자, 1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5번 답 1번이에요. 네, 5번 답 1번. 그 다음에 6번 답 3번. 6번 답 3번. 그 다음에 7번 답 1번이에요. 느낌에 5, 6, 7, 1번 해야 될 것 같죠? 자, 잠깐만 화장실 갔다 건너올게요. 일단 217쪽에 6번 먼저 해볼게. 217쪽에 있는 5번, 6번, 7번을 다 풀어줄 건데 6번부터. 자, DNA 상대량이라고 해서 쫄 거 없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능 기출 미래라고 조금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얘가 EN의 모습인지 N의 모습인지가 믹스되어서 나와. 그러니까 어떤 세포, 어떤 시기 거는 EN 거, 어떤 시기 거는 언니 건데 뭐 N 시기 거. 감수 분열 중간 단계인 거, 어떤 거는 체세포 같은 시기 때 거를 안 줘. 근데 그것까지를 다 상상해서 풀어야 되는 게 고3 유형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래도 체세포 상태의 모습일 거다라고 가정해놓고 풀면 되는 형태의 문제. 왜냐면 줬잖아. 가족 구성원에서 G1기 체세포 한 개당 PP별, TT별의 DNA 상대량이다 라고 하는 걸 줬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의 G1기 시기 세포의 염색체 중 정보에 대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G1기 시기 세포라면 체세포라면 당연히 EN 상태로 있는 모습인 거죠. 그쵸? EN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은 체세포의 모습일 거니까. 그러면 아빠는 줬고 엄마는 안 줬거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야. 언니, 여동생, 남동생. 그지? 언니랑 영이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봐봐. 자, 뭘 판단하시면 되냐면 다 체세포에 해당하는 정보라고를 알려줬는데, 그죠? 정보라고 알려줬는데 얘가
이 T랑 T별에 대한 이 정보가 아빠나 남동생이라는 성별에 따라서 그 합산값이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은 상태로 1, 1로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 0으로 있네. 그쵸? 성별이 다른 아빠랑 남동생, 남자는 0, 1로 있고요. 그쵸? 여자들, 언니랑 영희는 여자들이잖아요. 1, 1로 있네요. 어떤 느낌을 빡 받으셔야 되냐면 저 T와 T별에 대한 저 대립유전자의 정보는 어디 염색체 위에 있다.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잖아.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고. 근데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잖아.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는 그 X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대립유전자 정보가 Y에는 없다고. Y는 별개야. Y에 대한 정보 따로, X에 대한 정보 따로야. X의 대립유전자가 Y 염색체 위에 있지 않아. 별개야. 그러니까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생명유전자 하나를 받아버리면 엄마로부터 남자는 무조건 생명으로 표현됐었잖아. 얘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여기 안에 없어. 이들의 어떤 보인의 관계에서 정상으로 표현되었지 이게 없다고. 그냥 하나만 갖고 있으면 바로 표현된다고. 이 X 염색체 정보가. 그치? 근데 남자애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T와 T별에 대한 그 유전 정보는 너는 X 염색체 위에, 성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겠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감지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자, 너는 그냥 세세포, 왜냐면 둘의 합상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2가 되니까.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야. 그럼 아빠는 P별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어. 세세포에. 그리고 아빠의 X 염색체는 T-Y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야. 아빠 거야. 아빠 거. 근데 엄마 거는 너네가 찾아봐야 돼. 어떻게? 이 밑에 있는 자식으로부터. 자, 언니가 있고 영희가 있고 그 다음 남동생이 있어. 남동생한테는 당연히 아빠가 Y를 주겠지. 아빠가 Y 염색체만 줄 거야. 그럼 남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XT별은 누가 줘? 아빠가 이 XT별을 남동생한테 준 거야? 아니지 않나? 누가 줘? 엄마가 줬겠지. 그래서 엄마 T별 무조건 갖고 있어. XT별 하나는. 그쵸? 남동생으로부터 받아서 XT별 무조건 하나 갖고 있고요. 그죠? 영이랑 언니에게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XT별이잖아. 무조건 X 염색체 위에. 그죠? 언니든 영이든 다 항상 X 염색체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X 염색체 2개를 갖고 있는 딸이니까. 그러니까 XT별일 거고요.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영이도 XT별을 받았을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야 이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헷갈리시면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연습을 초반에 하셔야 돼. 그러면 언니가 가지고 있는 저 XT는 누가 줬어? 당연히 엄마가. 그치? 언니는 2개를 갖고 있다며. 영희도 2개를 갖고 있다며. 그죠? T와 T별. 조금 이 XT는 누가 줬어? 엄마가. 엄마 찾았네.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아빠는 이 자식들에게 다 뭐만 줄 수 있어? 아빠가 다 P별만 갖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P별들만 줄 수밖에 없어. 그쵸?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P별밖에 없다고. P별 2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식이 가진 나머지 P는 그죠? 그냥 P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쵸? 엄마가. 그죠? 근데 엄마가 P별도 갖고 있네. 영희 입장에서 영희는 지금 P별을 갖고 있죠. 그쵸? 언니는 P와 P별을 갖고 있어요. P와 P별을. 아빠가 P별 하나 줬지만 나머지 하나의 P는 당연히 누가 줬겠어? 엄마가 줬겠지. 엄마가. 그쵸? 아빠는 순수하게 P별만 줄 수밖에 없거든. 이 자식들에게 P별만. 그치? 근데 영희가 P별을 2개 갖고 있다는 건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아빠한테 이 P별 2개를 몰빵 받을 수는 없잖아. 아빠한테 이 P별 2개를 몰빵 받을 수 없어. 항상 사이좋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으니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P별도 하나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논리로 찾는 거야, 논리로. 여러분이 용의자, 범인을 찾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남동생은 뭐를? P를 갖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P별을 다 받을 거고 엄마의 P를 받았겠지. 엄마에게 P를 이렇게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겨 빈 공간에다가 크게 놔두고. 자, 그러면 6번에 기억. 가는 성염색체다. 자, 가라고 하는 거, 즉 T별이랑 T를 가지고 있는 이 가 그림은 T와 T별이 놓여져 있는 이 염색체는 X 염색체다. 성염색체다. 맞다? 맞죠? 맞다. 그리고 당연히 얘에 대한 카피본에 대한 정보여야 되니까 기억은 대문자 T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P별을 갖고 있다는 건 뭐의 개념부터?
DNA가 복제되는 개념, 염색체 개념부터 말려있는 거야. 예? 여기를 P별이라고 생각하면 바보 안 돼요. 니은 틀려요. 자, 그럼 0이 엄마는 T와 T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엄마더라. T와 T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엄마이더라. 맞더라. 그렇더라. 자, 그래서 답은 니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3번이에요. 자, 5번은 개념 문제고 6, 7번은 한 번 여러분이 더 공부해올 시간을 좀 줄게요. 거의 5번까지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 시간이야. 5번. 다음은 어떤 형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A, B, C 세 가지의 유전자가 있으면 이들 간의 우열 관계는 A가 제일 세고요. B와 C 사이에서는 우열이 쌤쌤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근데 세 개의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대. 뽕뽕뽕. 그쵸? 세 개를 갖고 있대.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유전입니까? 다인자예요? 다인자 유전 아니죠?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대립유전자가 세 개가 있네. 뭐예요? 세 글자. 땡땡땡 유전. 다인자 아니라고 했잖아 방금. 다인자 아니라니까.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 여러 쌍이 아니야. 이거 뭐 B 아니면 뭐 이렇게 D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랑 구분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 대립유전자가 복수가 있네. 다 나왔다. 힌트 다 줬다. 복대립유전. 단일인자 유전 안에 들어있는 복대립유전. 여러분 ABOC 혈액형 유전도 복대립이에요. 복대립. ABOC 혈액형 유전도 복대립. 얘도 복대립. 자, 그럼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개? 표현형 가지수 몇 개?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개일까? A형, B형, C형, 그리고 또 하나 있죠. A형, B형, C형,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BC형. 우리 ABOC 혈액형처럼 AB로 유전자를 가져도 A형, AC로 가져도 A형, AA로 가져도 A형이고요. B와 C를 같이 갖고 있을 때는 이 두 개 쌤쌤이니까 BC 타입이 표현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BC 타입과 B형은 달라요. B일 때만 B형이 나오는 거고 CC일 때만 C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민이 알겠어? 표현형 네 가지야. 자, 똑같이 세 가지인데 만약에 우열관계가 완전 세 개가 명확해. 그럼 넌 세 가지야 표현형이. 아래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세 가지고 위처럼 나올 수 있는 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네 가지야. 그래서 기억. 자, 상염색체 있는 경우 가능한 유전자가 세 가지, 6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다. 유전자는 6개죠. 상염색체 유전자랑 성염색체 유전자에 관계없이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해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다. 세 가지일까?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상성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땡, 니은 틀려요. 디귿도 틀려요.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A형 3개니까. 그래서 답은 뭐만 맞아? 기억만 맞아. 아이고야. 그래서 나머지 아마 1번 안 풀린 경우의 친구는 1번이 개념이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개념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럴 거고 1번하고 7번을 복습을 해오시고 프린트 숙제입니다. 이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프린트 풀어놓은 숙제인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20번에 해당하는 2점짜리 문제 20개만 내드릴게요. 20번까지 2점짜리 문제 내드린 거 저도 숙제 체크해 놓을 거예요. 꼭 복습해봐.